2025년 5월 28일이고요. 2차 전지 중에서 유일하게 실적이 나오는 종목에 대한 분석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단타 종목이 꽤 잘 맞아요. 5월 23일 날 재룡전기 매수를 했죠. 그리고 올라가면서 차익 실현을 했고요. 참고로 5월 23일 날 매수를 해서 5월 26일 차익 실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5월 26일 조정을 좀 받길래 다시 매수를 진행을 했고요. 5월 28일 오늘이었죠. 차익 실현을 통해서 두 번 연속 수익을 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삼성전기도 역시 언급을 해드렸죠. 5월 26일 삼성전기 11만 9천원에서 11만 9,500원 사이에 매수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타이밍에 나왔었죠. 그리고 조정을 받고 오늘 12만 3,900원에 차익 실현을 했습니다. 4.12% 수익이 났고요. 엑시콘도 5월 27일이었죠. 매수를 진행을 했고요. 오늘이 5월 28일이죠. 3% 차익 실현을 좀 하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11,700원 위로 걸어 놓으셔도 괜찮습니다라고 9시 41분에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에 50분에 11,700원 위로 올라오면서 3.45% 단타 마무리를 좀 했습니다. 자, 오늘 시장을 제가 되게 열심히 좀 찾아봤어요. 뭘 찾아봤냐? 아침부터 삼성 SDI, LG에너지솔루션, LFP 전환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과연 2차 전지 중에서 실적이 나오는 종목이 뭐가 있는지 다 체크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실적이 그렇게 나오는 종목들이 없더라고요. 어떤 종목을 제가 체크를 했는지 확인을 좀 시켜드리자면 2차전지, 리튬, CNT, 니켈, 전고체, 소재 부품, 장비, LFP. 그래서 LFP 기대를 좀 많이 했었고요. 폐배터리 이런 식으로 실적을 싹 뒤져봤습니다. 한 150개 정도 확인을 해봤는데 실적이 나오는 게 딱 한 종목이 있었습니다. 그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얘기를 좀 해드리고요. 그 전에 오늘 2차 전지가 왜 올라갔는지를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 SDI가 미국 공장에 전기차용 리튬 인산철 배터리 생산 라인을 설치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4만개 배터리에 주력해온 LG와 삼성이 전기차용 LFP 생산을 갖추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 두 회사가 각각 설립하는 미국 공장에 합작 투자한 GM이 차가격을 내리기 위해서 당초에 계획한 4만 개 대신 값싼 LFP 배터리로 교체해달라 이런 요구를 했습니다. 프리미엄 전기차에는 4만 개를 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중저가에는 LFP 배터리를 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미국의 배터리 시장이 빠르게 재평가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밑에 있는 거죠. 삼성 SDI에 대한 얘기, LG. 그래서 3만 개보다 20에서 30% 저렴한 LFP 배터리로 바꾸면 차값이 대당 6,000달러 이상 떨어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한 1,000만 원 정도를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중에서 LFP 관련된 종목들을 싹 뒤졌는데 실적이 안 나와요. 그 중에 유일하게 실적이 나오는 게 하나기술이었는데 2차 장비 사업을 합니다. 그러면서 조립, 화성, 팩공정까지 전 공정을 아우르는 풀라인 턴키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는데 파우치형, 원통형, 각형 등 모든 형태의 2차 전지 장비 제작 기술을 갖추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건 파우치형이에요. 파우치형. 그리고 원통형과 각형 모두 이 라인이 달라요. 그래서 이 라인을 어떻게 설계하는지 이런 기술이 중요한데 하나기술이 모든 형태의 2차 전지 장비 제작 기술을 갖추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차세대 전고체 배터리 핵심 장비가 등가 프레스기와 스택 장비인데 이미 개발을 완료했습니다.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시장 확대를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자, 2차 전지 사업 확장의 일환으로서 전고체 배터리용 황화리튬, 그 다음에 황화물계, 고전체 전해질 소재도 적극 추진하고 있는데, 왼쪽에 있는 게 황화리튬이에요. 황화리튬.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게 황화물계 고체 전해질입니다. 장점이 있겠죠. 그 외에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장기 성장 로드맵을 수립을 했는데, 친환경 건식공정 디스플레이 장비, 그 다음에 폐배터리 재활용 장비 등을 신규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충방전기, 저항방전기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폐배터리 장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좀 집중을 하는 건 실적에 대한 얘기도 있겠지만 신규 사업에 저는 관심이 더 가고 있는데, 그 이유를 설명을 좀 해드리자면, 올해 디스플레이용 초박형 광화유리 시장에 본격적으로 나섭니다. 글로벌 디스플레이 시장에서는 폴더블폰과 차량용 곡선 디스플레이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서 유리를 더 얇고 강하게, 더 정밀하게 가공하는 기술력이 핵심 경쟁력으로 떠오르는데, 이 초박형 강화유리는 접거나 휘는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로서 기존 디스플레이 커버 글라스보다 더 높은 가공 기술이 요구되는데, 하나기술이 지금 열면치라는 독자 기술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독자적인 기술이에요. 그래서 기존 강화 가공 공정에서 원래 엣지라고 불리는 게 가장자리죠. 가장자리를 물리적으로 연말하는 휠 가공 방식이 일반적으로 쓰였는데, 단점이 있겠죠. 미세 균열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서 내구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라는 지적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하나기술이 개발한 열면치 기술은 유리를 고온에서 열 처리해서 연마 없이도 미세 균열을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방식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기존 휠 가공 대비 내구성 개선 효과가 크고 곡면 처리까지 가능해서 플렉서블 디스플레이용 초박형 광화 유리 강화의 가공에 최적화된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집중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스마트폰뿐만이 아니라 자동차 디스플레이도 쓰인다라고 얘기했죠. 근데 밑으로 내려가 보면 반도체용 유리기판 가공에도 폭넓게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유리기판은 패키징 및 테스트 단계에서 가정자리가 가공이 필요하기 때문에 반도체 장비 시장으로도 사업 영역 확장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결국은 전고체 배터리로 가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전고체 배터리 생산에 공정에 필요한 유입 장비와 조립 공정의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G-스태킹 장비를 모두 확보를 했습니다. 참고로 이 G-스태킹이라는 게 쌓는다라는 개념이에요. 적층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2차 제조 공정 중에서 녹층 공정 후에 양극과 음극을 분리막과 함께 부착해 쌓는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스태킹이라고 얘기를 하면 됩니다. 정확하게는 적층이에요. 셀 형태로 제작 및 조립하는 장비를 완료를 했고요. G 스태킹 장비는 알파벳 G 형태의 스태킹 방식으로 분리막을 자르지 않고 양 음극, 번갈아 적층하는 방식으로 알려져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게 되면 웜 아이솔레틱 프레스 장비로도 시장 영역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고체 전해질은 극판의 고압으로 압착해서 접착을 높이는 장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기존 공정이 가진 양산성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다단식 가압 장비와 인라인 연속 공장을 개발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현재 분당 30개 수준의 양산 속도를 구현을 하고 있는데, 국내외 주요 배터리 업체의 파일럿 라인이라고 하는 건 테스트라는 거죠. 테스트 지금 공급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테스트가 마무리가 되게 되면 당연히 장비를 쓸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결국은 실적이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3월 27일 날 단일 판매 공급 계약 체결 공시가 나왔어요. 2차 전지 고속 스태킹 양산 라인 장비에 대한 내용인데 2025년 3월 25일에 체결이 됐죠. 그러면서 2025년 3월 26일부터 2028년 4월 1일까지 3년 동안 매출 290억을 받는 수준입니다. 자, 그러면 3월 25일이라고 가정을 하고 3월 26일부터라고 얘기를 하면 실제 매출이 언제 작성을 될까요? 매출이 2분기에 반영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2분기부터 매출이 반영이 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2분기 실적 굉장히 좀 좋을 수 있다라는 거 말씀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분기 실적, 연간 실적을 먼저 확인을 해보게 되면 2022년이 매출이 1139억 원을 기록을 하게 되면서 사상 최대 실적 기록을 했죠. 근데 그 2023년에 매출이 더 커졌습니다. 영업이익은 110억, 당기순이익은 15억을 기록을 했다가 적자 전환이 되는 모습이 연출이 됐죠. 그 이후 2024년에 캐즘에 대한 이슈 때문에 적자폭이 더 커지는 모습이었는데 2020년 이후 사상 최대의 매출, 사상 최대의 당기순이익을 거둘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년에도 역시 영업이익은 80% 수준, 당기순이익은 70% 정도 성장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2분기 실적이 중요해요. 2분기 실적이 1분기 대비해서 매출의 거의 3배 정도 늘어나죠. 정확히 3배는 아니고 한 2.5배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영업이익은 그 전에 적자가 지속이 됐는데 77억 흑자 예상이 됩니다. 당기순이익은 2024년 2분기에 18억 흑자였는데 지금은 76억을 기록을 하게 되면서 사상 최대의 실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차트를 확인해 보시게 되면 요거는 좀 차트를 다르게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체크를 좀 해보게 되면 아까 전에 우리가 2022년에 당기순이익이 가장 높았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때 주가의 위치를 확인해 보게 되면 적어도 5만원에서 7만원 사이에서는 움직였다는 얘기죠. 그리고 2023년 같은 경우는 매출이 사상 최대임에도 불구하고 영업과 당기순이익이 적자를 기록을 했고요. 2024년에 적자가 이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사상 최대의 적자가 이어졌다가 그 다음에 올해부터 실적이 턴어라운드 되죠. 자, 그러면 이때는 사실은 거품일 가능성이 있어요. 거품. 그리고 2022년보다 실적이 더 높다라고 하면 보수적으로 본다라고 하더라도 정말 고점으로 본다라고 하면 조금 더 낮춰야겠네요. 8만 원대까지는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우리는 그냥 보수적으로 보자고요. 보수적으로 보게 되면 저는 7만 원대까지 성장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한 번에 올라가지는 않겠죠. 그래서 세부적으로 확인을 한 번 더 해보게 되면 지금은 단기적인 저항을 오늘 돌려냈습니다. 단기적인 저항을 돌려냈고요. 올라가게 되면서 이전에 고점으로 형성되어 있는 가격이 25,500원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25,500원대까지는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2분기 실적이 예상치에 근접하게 나와야 된다라는 조건이 붙기는 하지만요. 그 다음에 25,500원을 돌파를 하게 되면 단기적으로 33,000원대까지는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올해 흑자 전환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게 되면 적어도 5만원대까지는 주가 상승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실적을 좀 앞당겨서 확인을 해보게 되면 저는 7만원 충분히 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예상치보다 조금 더 높은 서프라이즈가 동반이 돼야 된다라는 조건이 하나 더 붙기는 하겠지만요. 최근에 들어서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수를 진행을 하게 되면서 주가 올라오고 있죠. 그런 만큼 지금은 턴 어라운드 되는 초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빠르게 제가 하나기술에 대한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혹시 하나기술에 대한 궁금증이 필요하신다면 들어오시면 되죠. 텔레그램에 들어오시면 하나기술 매수 매도 타이밍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이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손대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